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은 두 정상의 의전 조율과 함께 현지에서 의제 관련 실무 협상도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내용 짚어주시죠.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합의문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에 들어갈 북미 실무 협상과 2차 정상회담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준 덕대학교 초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북미 양측이 본격적인 실무 협상 들어갑니다. 일단은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그리고 데니얼 월시 백악관 부비서실장 이렇게 회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가 될까요? 네, 두 사람이 담당하는 분야는 주로 이제 의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김창선 부장은 16일 날 하노이에 도착을 했고 월시 부비서실장도 15일 날 이미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김창선이나 이제 월시나 다들 열심히 여기저기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만난 것은 어제 만났다는 보도도 있고 오늘 만날 거라고는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미 두 사람이 만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작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해봤기 때문에 두 사람 간에는 상당히 이제 눈에 익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복잡한 그러한 의전 절차를 협의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장소가 달라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동선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이제 만나서 악수하고 또 이제 그 하나 우리가 이제 관심사는 혹시 이제 그 작년 4월 27일 판문점 우리 정상회담처럼 도보다리와 같은 그런 어떤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물론 작년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잠깐 약 한 1분 30초 정도 그 호텔 주변을 걷는 그런 모습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길게 혹시 무슨 이벤트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두 사람은 이제 의전 관계를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거의 뭐 초단위로 서로 조율하는 그런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이 준비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경호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대표단이 180여 명이었는데 그중에 100명이 경호원으로 채워졌을 정도로 이 경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지난번과 같은 그렇게 준하게 경호를 세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가가 중요한 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중요시되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이제 기울일 것 같은데 작년 4월 27일 날 우리 판문점 정상회담 때 북한 경호원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탄 그 1호차를 V자로 12명이 경호한 걸 그거 보셨죠? 네, 저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개 이제 974 부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약 3,000여 명의 특수 정예 부대로 구성된 그 경호 요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철저히 경호를 하겠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미국도 대통령 경호는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측이 이제 경호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서로 어떤 식으로 몇 명이 어디에 배치돼서 경호를 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깊숙한 논의를 할 것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베트남을 이제 처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전에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당시에는 수상이었습니다만 1958년과 64년에 두 차례 방문을 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그 가슴도 설렐 것 같고 또 자기 할아버지를 따라 배우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그러한 동영상들을 보면서 그대로 거의 모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거나 경호는 조금 더 틀림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김창선이 철도로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올 것을 대비를 해서 지금 현지 기차역을 시찰했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만약 오다가 무슨 사고가 생기면 그건 수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기차는 혹시 테러를 당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다니는 1호 열차는 완벽하게 방탄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로켓포 공격에도 끄떡이 없는 그런 이제 열차이기 때문에 혹시 열차로 올지 모를 그런 이제 보도도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지금 경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의제도 지금 협의가 남아 있잖아요. 이번 주에 또 의제 협의도 동시에 진행될 전망인데 이제 비건 대표 그리고 김혁철 대미 특별 대표 이제 회동을 가지겠죠? 당연히 가지겠죠. 지난 그러니까 1차 이제 평양에서 비건이 실무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2박 3일 동안. 그 이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또 한 차례의 실무회담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제 평양이 아니고 아시아에서 있을 것이다 그랬고 그 장소는 이제 결국은 하노이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좀 빠르면은 오늘 내일 사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지금 20일경에 비건과 이제 김영철이 만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의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이건 그래서 이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실현 가능한 의제가 과연 뭔가.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영변 핵시설 불능화 또는 이제 폐기,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ICBM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핵시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것과 북한이 또 가장 원하는 게 상응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19일 날 평양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한 내용도 보게 되면은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면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영구히 폐기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응 조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과연 미국이 어떠한 상응 조치를 해줄 건가? 거기에는 뭐 종전선언이라든가 연락사무소 설치라든가 특히 북한이 원하는 경제제재 해제 문제랄까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항구적인 평화제재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의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율할지. 그 실무회담에서 어떤 정도로 의제가 조율되냐에 따라서 사실은 2차 정상회담의 그 성패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양측 다 중요시하고 있고 뭐 서로 밀당을 하고 있어요. 굉장한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을 어떤 내용으로 채우느냐 지금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 여기서 이제 미국 측 입장을 보자면 비핵화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영변 폐기를 넘어서 좀 포괄적으로 신고하고 검증하는 이런 로드맵을 공동선언문에 담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밀당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로 지금 상대방에게 공을 넘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완전한 비핵화를 만약에 이번에 북한이 받아들이면 세계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지원과 뭐 체제 안전 보장 모든 것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결정만 해라 이거죠.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그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와 또 검증을 받는다고 한다면 뭐든지 해주겠다 이제 그런 입장인 거고 북한 또한 똑같아요. 당신들이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또 제재 해제와 관련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만약에 해준다고 한다면 정말 당신들이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벌써부터 북한 언론들은 지난 이제 물론 13일자입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절대로 한다. 염려 마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행동만 똑바로 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북한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준다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마음은 조금 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또 막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이 큰 양보를 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질문하신 대로 과연 이번에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와 관련된 뭔가가 담지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먼저 큰 떡을 내놓으면 우리도 영변의 완전 불능화 플러스 알파까지 해줄 용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제 실무회담에서 과연 서로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저는 이번에 최소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완전 폐기는 합의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상응해서 미국이 이제 어떤 조치를 해주느냐 그게 문제겠습니다만은 그것조차도 안 한다고 한다면 이제 북미 관계는 완전히 파탄의 길로 돌아서는 겁니다. 영변 폐기는 기본으로 깔고 최소한, 플러스 알파는 뭐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 그렇다면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 또 미국이 수용할 상응 조치, 뭐 경제 제재가 있을 테고요, 종전 선언이 있을 텐데 어떤 범위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응 조치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 말이 좀 다르고 예. 폼페이오 장관이 말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해제는 일체로 없다. 예. 난 이론 현장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폼페이오 장관은 물론 조건부입니다. 만약 북한이 정말 비핵화에 큰 진전을 이루게 되면 제재 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제재 해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카드를 지금 내배우고 있어요. 그 목적은 역시 이제 북한이 큰 양보를 해라. 예.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까지 내놔라. 이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제재 해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영변 핵시설만 이제 북한에서 본다고 한다면 최소한 미국은 연락사무소 개설 플러스 경제 제재 해제와 관련된 일정한 조치 그것이 이제 금광산 관광 재개든 개성공단 재개든 아니면은 또 플러스 어떤 경제 지원 예. 그것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든 또는 베트남을 통해서든 제3국을 통한 경제 지원이든 뭔가가 여기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예. 물론 이제 정전선언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정전선언을 했을 경우에 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예. 따라서 미국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개설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테러 지원국 해제도 카드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